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LA타임스 박종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박 기자와 함께 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는 우선 그 중간선거 얘기는 한 주 쉬고, 지난주에 우리 박 기자가 취재한 기사가 LA타임스에 실렸는데 상당히 좀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것 같습니다. 한인사회. 이제 이 얘기인즉슨 우리 미주 한인들이 정신건강 상담과 진료를 최근에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취재하시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한인 사회 취재를 시작하면서 거의 가장 먼저 만난 분이 이제 KFAM 한인 가정 상담소였는데요. 그 캐서린 염 소장님은 팬데믹 후 굉장히 많은 한인분들이 정신건강 상담을 하러 오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정신건강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LA타임스는 For Your Mind라는 특별 취재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네. 다음 1년 동안 정신건강에 대한 많은 기사를 LA타임스에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네. 상담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뉴스레터, 그리고 심지어 2년극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런칭하면서 한인 사회를 위주로 기사를 쓰면 어떨까 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LA타임스 편집국에서 편집국 차원에서 이 LA에 살고 계신 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제 특집 기사를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한인 사회가 이거 보니까 뭐 제일 먼저 나온 거나 마찬가지가 됐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박 기자 때문에 한인 사회가 또 이런 데서 또 앞서가네요. 그렇네요. 네. 자, 한인 가정 상담소는 4년 전에 비해서 그 정신 건강 상담을 받는 고객 수가 거의 뭐 2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네, 팬데믹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죠. 많은 한인분들이 팬데믹 동안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비즈니스도 뭐 셧다운 되시고, 교회도 못 가시고, 학교도 닫히고, 참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몇 해였죠. 결국 한인분들이 티핑 포인트 한계점에 다다르신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의 스트레스도 높아졌는데요. 팬데믹 후 서로를 24시간 매일 보지 않습니까? 24시간 매일 보니까 가족들이 몇몇 가족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고 캐서린 염 소장님은 및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네. 또한 아시아계 증오범죄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증오범죄의 타깃이 되면서 트라우마를 겪으시고, 또한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분들도 언론이 보도를 보거나 피해자인 친구분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근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인 분들은 정신건강,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러한 이제 성향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연세가 들으신 분들은 아유, 그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나의 고민을 다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많이 좀 달라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사에 소개해드렸듯이 예전에는 언덕 위 하얀 집이라고 정신병원을 소개할 만큼 정신 맞아요. 건강에 대해서 많은 스티그마, 선입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근데 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했지만 문화적인 영향도 크고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좀 예전에는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때 약간 이사님, 선생님이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거를 원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트렌드가 달라져서 좀 친구같이 좀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원하고, 그렇게 상담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팬데믹이 일어난 직후에는 한인 가정 상담소, 그리고 또 다른 정신건강 상담 단체의 손님이 또 끊겼습니다. 줌은 한국어 지원을 안 했죠. 그리고 또 줌으로 상담을 원하는 손님이 많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가족들과 같이 24시간 매일 있는 상황에서 비밀리 몰래 줌으로 상담받기 어려웠죠. 어렵죠. 하지만 또 줌이 이제 한국어 지원을 시작하고, 또 학교 비즈니스들이 슬슬 오픈하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줌으로 좀 비밀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편하고 또 시간과 장소만 맞으면 집에서 비밀리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인 가정 상담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상담을 받은 사람 중 90%가 줌을 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나를 또 누가 보지는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피하게 되고 그러는데 줌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단 둘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비밀이 보장되고. 네. 그렇죠. 또 한 면에 또 새로운 그러한 이제 이동거리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만약에 LA로 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걸 줄일 수가 있고. 특히 멀리 사시는 뭐 있는 덴파 이런 쪽에 네. 하는 분들은 뭐 네. 오렌지 카운티 가기 엄청 멀지 그렇죠. 않습니까? LA가 네네.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줌으로 원격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인 사회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일단 뭐 한인 언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라디오 네. 코리아도 뭐 많은 얘기를 하시고 네. 그 적극적으로 한인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네. 또 한인 가정 상담소 등이 정신 건강 단체를 이제 게스트로 초대 얘기를 나누고 또 청취자분들이 얘기를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도 기사에 짚히려고 했는데요. 또한 한국 문화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한 큰 변화를 볼 수 있죠.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제 자신이 공황 장애 등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고 네. 또 오은영 이사님 같이 그 정신 건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 것도 한인분들한테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맞습니다. 아니냐는 얘기도 들을 수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한인 사회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 오은영 이사님도 이제 고정으로 있는 프로그램이 4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시고 또 나도 이제 정신 건강을 상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또 BTS 같은 K-pop 밴드도 이제 자신들이 노래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 BTS의 메시지가 Love Myself,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밴드 얘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라는 팬분들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한인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 유명한 틱토커 두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분은 이제 닉초, Your Korean Dad, 너희 한국 아버지라는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커피 사업을 크게 하시고 계시다가 그 틱톡 계정을 만들고 이제 약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요? 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처음 만나 뵀는데 그 한국에서 그 UI 때 오신 그 48살 초 씨는 그 틱톡을 통해서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외로움, 우울증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나이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초 씨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서 고생하는 분들한테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이 중요하다면서 당신만 혼자 견뎌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분은 이제 조한 리라는 코리안 비건 분이신데요. 이분도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틱톡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채식 요리를 만들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한 틱톡에서는 자신이 그 섭식장애, 그 이팅 디스오더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인터뷰에서 그 틱톡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이 저녁 파티에 초대하고 싶었다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자신이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영어로 합니까? 한국어?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네. 합니까? 아하, 네. 하지만 또 많은 한인 2세분들, 1.5세 분들이 이 분들이 어카운트를 보시고 많이 상담도 하시고 이메일도 보내시고 소통도 하시고 하면서 많이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라이브 데스크 시간에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새내기 프로듀서 목 PD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가 그 한인 1.5세 또는 2세가 느끼는 정체성과 또 정체성을 정체성을 갖고 방황을 하면서 오게 된 외로움 같은 거 그런 거가 좀 느껴졌어요. 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로 오게 된 거 또는 캐나다에 살고 있다가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로 오게 된 거가 좀 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영어권에 있는 1.5세나 2세가 함께 나눈다는 거는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정신과 이제 이 닥터분들을 찾아갈 때 항상 저는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한테서 어떤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지를 말고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서 나는 저 사람을 좀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레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서로의 믿음이 형성이 돼야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 상담하시는 분이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답을
상담 받으시는 분이 스스로 찾아가게끔 그렇겠죠. 유도를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상담 받을 때 사실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왜 해결책을 안 주지 이사분들이 이런 얘기 생각을 하고 몇 번 하고 나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상담 받지 않고 이랬는데 네네. 요즘 이제 또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건강 상담 받으면서 이런 얘기 나누게 되니까 이 얘기하신 대로 이제 내가 그 해결책을 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게 아니에요.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해답을 찾아가게끔 이끌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 한 가지만 내가 뭔가를 얻어도 그것만 해도 큰 수확이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뭐 그렇죠. 가서 무슨 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정신과 의사분한테 무슨 100% 뭐를 얻어가지고 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하나라도 한 가지 좀 얻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얘기를 같이 나눠야 얻는 게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말이죠. 네. 어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쓴 책을 봤는데요. 어떤 할아버님께서 어쩜 너는 그렇게 돈을 쉽게 버냐고,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냐고, 너는 내 얘기만 듣기만 했을 뿐이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대요. 선생님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고. 저는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라고 해서 그 상담을 받으셨던 할아버님께서 그렇군요. 내 얘기를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없었네요라고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박중자 기자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상담을 자주 가십니까? 받으러?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 문제도 있고 또 인슈런스가 있어도 좀 좀 시간도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받으려고. 그래요? 네, 한 달에만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받으려고 좀 맨 노력하고 처음에 있습니다. 가게 된 거는 어떤 이유로 가시게 되셨어요? 학교 있을 때, 대학교 있을 때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죠.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그 시험도 그렇고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후에는 뭐 일이 시작하면서는 가지 않다가 이제 저도 판단이 시작되면서 좀 이거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도 마음 안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게 몸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지다 보니까 나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 참 부럽네. 대학교 들어갈 때도 가서 그런 것도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요. 살아가면서 무슨 고민이 있을 때 가서 얘기하고,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럼요. 항상 혼자서 혼자서 그냥 다 했었죠. 속으로 그냥 꾹꾹 눌러 담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참 좋으시네. 한인 사회가 좀 많이 커지게 된 거 그리고 중요해진 그게 이유가 그 중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48살 되시는 파더, 닉초 닉초 이분도 혼자서 끙끙 앓고 혼자서 주워 담았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걸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나름 생각을 해보네요. 네. 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열린 세상입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